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창준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find, extract, 뭔가 찾거나 혹은 정보를 끄집어내는 어, 맥락에서의 정규직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 거를 한번 다시 짚어보죠. 지난 시간 했던 건 이제 validate라고 해서 이게 맞는가 아닌가, 유효한 입력값인가 아닌가를 판별하는 그런 맥락에서의 사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규식이 주어지는데, 예를 들면 뭐 전화번호 패턴이 정규식으로 주어진다라면은 사용자가 입력을 했을 때 그게 대상 테스트가 되겠죠.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이제 판별하게 되죠. 결과로서 참이나 거짓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의 사용을 봤었고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네 혹은 아니요 혹은 아니요,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입력 받도록, 혹시 요거 세 가지가 아닌 다른 게 들어왔을 때는 어, 입력을 이제 거부하도록 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되겠죠. 밸리데이트가 네, 아니오, 아니오가 되려면은 정규식을 어떻게 표현될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 시간에 다뤘던 정규식의 중요한 내용들 요약해 보면은, 다음, 뭐 다음에 뭐가 온다, 그다음에 뭐 혹은 뭐 선택, 예. 또 괄호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표현하는 거, 그리고 괄호를 좀 생략하는 방법, 예. 캐릭터 클래스, 그리고 캐릭터 레인지로 범위, 그다음에 반복이 나오는 거, 예.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반복은 이렇게 중괄호를 통해서 표현을 했죠. 지난 시간에 이런 정규식의 중요한 요소들도 다뤘지만은, 또 동시에 중요한 게 뭐냐면 휴리스틱스라고 하는 겁니다. 휴리스틱스는 뭐냐면은 발견법이라고 하는데, 흔히들 우리가 지식을 말할 때 암묵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형식지랑 반대인데요. 형식지는 교과서라든가 책에 나오는 것들, 암묵지는 거기 잘 나오지 않는 어떤 직관이라든가 혹은 그 사람이 쓰는 요령 같은 거를 말합니다. 예. 그래서 정규식을 사람들이 쓸 때 전문가들은 책에는 없지만은 뭔가 쓰는 요령이 있더라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예. 제가 지난 시간에 어, 이런 휴리스틱스 중에서 제가 전달해 드린 것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예. 일단은 단순한 것부터 한다. 예. 우리가 결과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정규식 굉장히 복잡한 거라고 해도 처음에 일단 출발은 간단한 거로 뭔가 만들어서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비교적 오류를 줄이면서 만들 수 있게 돼요. 정규식을. 그리고 테스트를 해가면서, 제가 뭐 그 웹사이트 같은 것도 알려드렸죠. 정규식 테스트 해볼 수 있는. 단순한 걸로 출발해서 자꾸 테스트를 여러 번 해보면서 이게 되네 안 되네 확인해 가면서 정규식을 만들어 나가야 되고, 또 중복을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정규식을 처음에는 조금 중복이 있더라도 나중에는 거기서 중복된 요소를 줄이면서 더 간결하게 표현을 하는 거를 하면서 우리가 정규식에 대해서 조금 더 연습을 더 쌓아서 더 실력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복을 줄였을 때 비교적 정규식은 관리하기가 더 쉽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뤘었고요. 예. 자, 여기 추가로 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퀀티파이어라고 해서 양을 나타내는 정규식의 표현들을 배웠습니다. 리피티션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예. 여기 오른쪽에 있는 항목들을 배웠는데, 어, 지금 여기에 예시로 든 것들 요 세 가지, 얘네들은 정규식에서 쓰이는 경우가 참 많아요. 흔하기 때문에 얘들을 약어로 줄여서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얘들 다 한 글자죠. 예, 다 한 글자씩 있죠. 이거 무슨 뜻입니까? 최소, 최대죠. 그래서 여기 숫자가 하나 없죠. 그러면은 0 혹은 그 이상이죠. 그래서 없거나 있는데 뭐 그 제한이 없는 거죠. 예, 몇 개 아무 개수나 있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스타라고 합니다. clean is star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그냥 스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거는 없거나 혹은 하나 있거나 두 개 있거나 쭉 있는 거. 예. 무한개까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더하기는 플러스는 요거죠. 하나 이상. 예. 하나는 일단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별과 더하기의 차이는 뭐냐면 별은 없는 경우도 허용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의 스타는 아무것도 없는 것도 되지만 A도 되고 A도 되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런데 A의 플러스는 아무것도 없는 건 얘는 안 되고 하나부터 해당하는 겁니다. 하나 이상. 그 다음에 물음표는 0 또는 1이죠. 그래서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A 물음표 하면은 A가 있거나 혹은 아무것도 없거나. 그래서 예를 들면 B, A, 물음표, C는 뭘까요? 네. 이거는 A가 없거나 하나죠. 그러면은 B, C가 될 수도 있고 B, A, C가 될 수도 있는 거겠죠. 네. 그리고 B, A, 스타 C는 뭘까요? 네. B, C일 수도 있고 B, A, C일 수도 있고 B, A, A, C일 수도 있고 A가 계속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정규식에서. 그래서 요거를 알아두시면 이렇게 길게 쓸 필요 없이 한 글자로 쓰면 되니까 이제 유용하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지만은 이런 양을 표현하는 퀀티파이어들은 바로 직전의 수식의 횟수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스타도 마찬가지죠. 예. A라는 애가 없거나 혹은 여러 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예. B, A, C 했을 때 B까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B, A를 다 포괄하고 싶다면은 B, A 괄호를 쳐서 이렇게 스타를 할 수 있겠죠. 예. 이렇게 하면 뭡니까? 요 사이에 다음이 있는 거죠. 다음. 그래서 B, A, B, A, C 뭐 이런 게 해당할 수 있죠. 혹은 없어도 되니까 그냥 C도 됩니다. 예. BAC도 물론 되고요. BA가 계속 반복될 수 있는 거죠. 네, 역시 또 약어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을 좀 간략하게 표현하는 방법들. 예. 밑에 있는 것들은 뭐 Generic Character Types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요거 숫자죠. 0부터 9 사이에 있는 숫자들.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요거 굉장히 자주 쓰기 때문에 약어가 있어요. 역슬래시하고 D. 디짓, 숫자라고 할 때 디짓의 첫 글자를 딴 거거든요. 예. 이렇게 하면은 요거랑 같은 뜻이 됩니다. 숫자 하나. 예. 한 자리 숫자죠. 예. 그다음에 역슬래시하고 W. W는 이제 워드에서 온 말인데 소문자, 대문자, 영어 알파벳, 그리고 아까 바로 앞에 했던 숫자, 그리고 밑줄, 언더스코어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예, 제가 등이라고 한 거는 요것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사용하는 언어가 뭐로 돼 있냐에 따라서 요 의미가 좀 바뀔 수가 있어요. 예, 그냥 영어로 돼 있냐, 뭐 한글로 되냐 이런 것 따라서 그리고 유니코드를 지원하냐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너무 복잡하게 지금은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예, 만약에 영어일 때는 W는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한글을 쓴다면은 이 W가 한글도 포함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사람 이름 할 때 W에서 이렇게 사람 이름이 성이랑 자기 이름이랑 있는데 성 하나, 이름 하나인 경우도 있고 성 하나, 이름 둘인 글자가 둘인 경우도 있고 성이 두 글자인 경우도 있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예. 그럼 요거 하나가 한글 글자 하나가 됩니다. 김창준 한다면은 W가 백슬래시 W가 요 하나 글자 하나씩에 해당합니다. 다음에 백슬래시하고 N 하면은 new line 해서
세 줄하고 매치가 됩니다. 예.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진 않았었죠. 예. 세 줄이라면은 뭐 A, B, C하고 뭐 D, E, F 있을 때 다음 줄 넘어갈 때 요게 사실은 이제 U 라인으로 보는 거죠. 다음 줄로 넘어가는 표시.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탭. 키보드에 탭이란 키보드 키가 있죠? 탭. 예. 자, 아스키 코드의 탭에 해당합니다. 다음 요거 S. 이거는 이제 스페이스의 첫 글자인데 공백. 그냥 일반적인 공백 혹은 세 줄 혹은 탭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합니다. 요거 외에도 몇 가지 더 있는데 보통 쓰는 건 요즘 흔히 쓰는 건 요거 세 가지니까 요 세 가지만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우리가 공백으로 생각하는 것들에 다 매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조금 특이한 애예요. 앞에 있는 것들이랑 얘는 simple assertion이라고 하는데 이게 간단한 어떤 뭐 주장 혹은 어떤 제약 조건이라고 하면 되겠죠. 예. 바운더리에서 따온 말인데 앞글자를 이거는 W인 것과 W가 아닌 것의 경계선이랑 매치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해피 도그, 행복한 강아지, 해피 도그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랑 여기를 비교하면은 여기는 공백이죠. 그리고 여기는 글자가 있죠. W죠. 예, 워드죠. 그러면은 요 사이에 이 역슬래시 B가 매칭을 합니다. 근데 얘는 특이하게도 공간을 차지하지 않아요. 보통은 거의 대부분의 정규식은 어떤 공간을 차지합니다. 공백이면 공백 한 글자를 차지하거나 글자면 글자 하나 차지하는데 얘는 길이가 제로예요. 그래서 경계선을 표현합니다. 요걸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은 정규식 엔진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경계선이면은 마찬가지로 여기도 경계선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바운더리에 해당합니다. 글자랑 공백. 예, 그러면은 바운더리인데 끝이 되겠죠. 여기는 처음이 되겠고. 예. 그래서 얘는 글자의 그 길이가 제로다. 여기 차지하는 게 매치하는 게 제로하면서 좀 특이한 거죠. 이런 거 이제 assertion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얘는 이제 도시죠. 예, 점 하는데 이거는 아무거나 예, 아무 글자 하나 다 매칭을 해줍니다. 예, 글자 하나 아무거나 글자 하나랑 매칭해 줍니다. 그래서 뭐 레인지로 치자면 요 안에 모든 가능한 글자를 다 때려 넣은 거겠죠. 예. 그런데 주의할 부분은 U 라인을 제외한다는 거죠. U 라인은 이제 다음 줄로 넘어가는 거죠. 예. 근데 이거는 옵션을 좀 바꾸면은 이 닷 하나가 U 라인도 포함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는 U 라인 제외하고 그냥 아무거나. 그러니까 한 줄 안에서 아무거나 다 매치를 해줄 수 있어요. 요거를 쓰면은. 음.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영어 글자들의 대문자를 쓰면 어떤 의미일까요? 상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규식을 만든 디자이너였다, 정규식을 고안한 사람이었다라고 친다면은 역슬래시 D라고 하는 어떤 약어에 뭔가 의미를 부여한다면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겠어요? 역슬래시 W는 어떤 의미를? 예. 영어에는 소문자, 대문자가 있으니까 알파벳에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라면은 어떤 의미를 부여했을까? 예. 현재 정규식에서 대문자로 이걸 쓰게 되면은 이 앞에 거 소문자로 쓴 거에 not이 붙은 거예요. 아닌 것. 그래서 캐피탈 D, 그러니까 대문자 D를 쓰면은 이거는 숫자가 아닌 것들이랑 매치를 합니다. 예. 또 이렇게 해서 W 하면은 이 워드 이런 글자들이 아닌 것. 그래서 대문자는 아닌 것에 해당합니다. 거의 대부분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그
캐릭터 타입들에 대해서 대문자로 되어 있으면은 그게 아닌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이렇게 해서 대문자 n이 하나면은 예, 이게 아닌 거겠죠. 세 줄이 아닌 다른 글자랑 매칭을 하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렇게 하면은 경계선이 아닌 것이랑 매칭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제가 한번 연습 문제, 종합 연습 문제를 드렸어요. 예, 핸드폰 번호 매치하는 걸 한번 정규식 만들어 봐라 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짧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예, 이게 숫자 하나니까 그러면은 숫자가 3개 있고 무슨 숫자가 3개 있고 마이너스가 있고 숫자가 3개 또는 4개가 있고 3개 또는 4개가 있고 또 4개가 있고 예,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물론 핸드폰 번호를 아주 정확하게 밸리데이트 맞는지 안 맞는지 보려면은 이 앞에 숫자가 뭐 0으로 시작하는지 1로 시작하는지 이런 걸 또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거를 따지려고 하면 정말 한정이 없어요. 그래서 꼭 그게 필요하지 않은 이상은 정규식을 굳이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예. 이 정도면 됐다 하는 수준에서 하는 게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문제 하나 더 있었죠. 사람 이름의 연속 어떻게 표현할까? 예. 요게 글자죠. 예. 그러면은 사람 이름이 뭐 홍길동, 쉼표하고 뭐 술퍼맨 뭐 이렇게 나오죠. 나오면 얘가 하나 이상이죠. 그러면 글자가 하나 이상 나와요. 예, 그럼 홍길동 해당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뭐예요? 공백이죠. 예. 홍길동 다음에 여기 쉼표 사이에 공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게 스타가 붙으면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있다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 공백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 쉼표 나오고요. 예. 그 다음에 역시 또 여기 사이에 공백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쉼표 뒤에 공백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여러 개 있어도 되고 그리고 글자가 또 하나 이상 나와야 되죠. 술퍼맨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반복. 예. 근데 없어도 된다. 그 얘기 뭐냐면은 홍길동 하나만 있어도 되고 만약에 뒤에 붙는다면은 쉼표하고 뭐뭐뭐 이렇게 계속 붙을 수 있는 거죠. 쉼표 뭐뭐뭐. 그래서 이걸 괄호를 해서 이렇게 스타를 한 겁니다. 이걸 이제 만드는 과정은 우선은 내가 매치하려고 하는 대상 스트링들을 먼저 내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예. 홍길동 혼자인 경우도 있을 거고 두 명이면은 뭐 홍길동이랑 술퍼맨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써봐요. 써보고 얘네들 사이에서 그걸 보면서 패턴을 찾으셔야 돼요. 뭐가 지금 공통되어 있는가. 예. 그리고 우선은 간단한 걸로 시작을 하는 거죠. 사람 이름 하나만 매치해보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사람 이름 하나 매치되겠죠. 예. 어? 그러면은 사람 이름 2개 매치하려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쉼표 사이에 뭐 공백은 생각 안 해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사람 이름 2개가 매치가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은 음.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해보면서 조금씩 그 경우의 수를 넓혀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 근데 2개 했어. 그러면 하나 있고 2개 해봤어.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복수가 여러 개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가 반복되는 거지? 지금 보니까 요 쉼표랑 이름이 반복될 수 있네. 그러면은 요 부분을 반복을 시키는 거죠. 네. 그리고 공백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는 이런 데 사이에다가 스페이스를 집어 넣어주는 거죠. 네, 처음부터 이거를 이런 복잡한 정규식을 만들어서 쓰는 거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를 점점점 불커 나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뼈대를 만들고 거기에 살을 이렇게 붙여 나가는 그런 접근 방법으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훨씬 쉬울 거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하게 될 내용으로 들어가죠. 오늘 하게 될 내용은 extract 혹은 find 뭔가 찾거나 데이터를 거기서 추출해내거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번호 패턴을
정규식으로 주고 텍스트 파일에서 뭐 이렇게 사람 이름이랑 나이랑 뭐 이런 게 다 섞여 있어요. 그러면은 정규식 엔진에서 이걸 갖고 뽑아내라 라고 하면은 전화번호만 뽑아내거나 하는 걸 할 수 있죠. 근데 이 텍스트만 가져오는 게 아니고 이 매치된 부분이 이 텍스트 파일에서 몇 번째 줄에 있었는지 혹은 몇 번째 글자에 있었는지 이런 정보들도 포함돼서 같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이제 extract find라고 하죠. 지난 시간은 우리가 툴로서 구글 스프레드शी트을 썼었는데 오늘은 서브라임 텍스트라고 하는 편집기를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강의가 진행되면서 계속 좀 다른 툴들을 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툴들의 정규식을 쓸 수 있다는 걸 좀 체감시켜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또 다양한 툴을 통해서 오히려 뭐라고 할까요? 응용 능력을 키우려고 하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툴 중에 굉장히 좀 쓰면은 편리하고 좋은 툴도 많아요. 그런 것들 소개해 드릴게요. 서브라임 텍스트라고 하는 텍스트 에디터는 장점을 제가 좀 적어 본다면은 일단은 널리 사용합니다. 구글 트렌드 같이 해당 검색어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검색하는가 그거를 이제 뭐 2003년부터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어요. 해보면 서브라임 텍스트가 최근에 좀 이렇게 뜨는 텍스트 에디터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많이 사용을 해요. 그 말은 또 달리 말하면은 관련된 정보를 또 이제 찾기 쉽다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뭐 잘 안 되는 게 있을 때 구글 검색하면은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무료로 테스트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소프트웨어는 본인이 이렇게 이밸류에이션, 그러니까 평가용으로 써보는 거를 하는데 거기에 제한이 없어요. 시간 제한이. 그래서 계속 써도 돼요.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 만든 사람이 권하는 거는 오래 쓸 거면 돈을 좀 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원한다면 무료로 계속 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일단 무료라는 점, 돈을 안 내도 된다라는 거. 그리고 커스터마이즈가 용이해요. 그래서 확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확장할 수가 있는데 확장할 수 있는 플러그인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다양하고. 그리고 서브라임 텍스트 좀 써보시면은 금세 이걸 확장한 방법을 배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퍼포먼스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퍼포먼스는 대용량 파일을 말하는 거죠. 대용량 파일을 다룰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한 100MB짜리 텍스트 파일이 있다. 로그 파일이 있다. 이런 거 아톰이라고 하는 텍스트 에디터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인기 있거든요, 요즘에. 이런데 불러드리면은 죽는 경우가 많아요. 아예 멈춰 있거나 한참 걸리거나. 근데 서브라임 텍스트는 거의 그대로 뜹니다. 근데 정규식을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일반적으로는 그 텍스트 파일이 길이가 길 때, 대용량일 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에디터는 좀 쓰기가 불편하죠. 서브라임 텍스트, 물론 서브라임 텍스트보다 훨씬 더 뛰어난 퍼포먼스를 가진 텍스트 에디터들도 많죠. VAI 같은 거 굉장히 가볍고 퍼포먼스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또 익숙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거는 서브라임 텍스트는 일반적인 그 뭐 노트패드 같은 그런 거랑 굉장히 유사점이 많기 때문에 마우스 그 키보드 커서키 같은 거를 이렇게 커서 움직일 수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친숙하면서도 또 퍼포먼스 좋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을 다양한 걸 지원합니다. 리눅스 기반, 윈도우즈 기반, 맥 기반 다 지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서브라임 텍스트를 좀 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